지금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경고라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거대한 북극의 역설, 그러니까 기회와 재앙이 공존하는 바로 그 심장부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지금 북극에서 벌어지는 일을 딱 보여주죠. 왼쪽은 과학자들의 비명에 가까운 경고, 오른쪽은 해운업계의 환호성입니다. 한쪽에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고 하는데 다른 쪽에선 차가운 골드러시,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의 땅이 열렸다고 말하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평이 갈릴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대체 진실은 뭘까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재앙의 시작일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일단 차갑고 냉정한 현실부터 봐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역사상 가장 대담했다고 평가받는 북극 탐험을 마치고 돌아온 과학자들의 증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20개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쇠빙선을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꽝 묶어버리고 일부러 갇히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넘게 그냥 북극의 심장부란 같이 떠다니는 거죠. 심지어 전 세계를 멈춰버린 팬데믹도 이들의 탐사를 막진 못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이들이 마주한 건 끝도 없는 어둠, 바로 극이하였고요. 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정말 혹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389일, 정말 목숨을 건 사투 끝에 이들이 내놓은 결론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탐사대장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겨울인데도 예전보다 벌써 10도나 더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미래 예측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지난 겨울에 북극 한복판에서 직접 잰 현실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과학자들은 절박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세상 다른 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녹아내리는 이 얼음이 누군가에겐 재앙의 전조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말 그대로 새로운 황금의 땅, 차가운 골드러시의 신호탄이었거든요. 이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기존에는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40일이나 걸렸던 길이 북극으로 싹 가로지르니까 30일이면 도착하는 거예요. 무려 열흘이 줄어드는 겁니다. 거리로 따지면 7,000km가 그냥 증발해버리는 거죠. 이건 그냥 좀 빠른 길이 생긴 정도가 아니에요.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의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말 그대로 전 세계 무역의 판을 뒤집는 게임 체인저인 겁니다. 자, 그런데 돈이 몰리는 곳에는 뭐가 따라오죠? 네, 바로 권력이죠. 북극이 21세기의 새로운 격전지, 그레이트 게임의 무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긴 해안선을 이미 갖고 있는 러시아, 여기를 얼음 위의 실크로드라고 부르면서 욕심을 내는 중국, 그리고 이 둘을 날카롭게 지켜보는 미국까지 차가운 얼음 밑에서는 이미 뜨거운 힘겨루기가 시작된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정말 무서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우리가 와 대박이다 하고 찾아낸 이 지름길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를 재앙으로 더 빨리 데려가는 가속 페달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지름길이 우리를 더 빨리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양의 피드백 루프라는 과학 개념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이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좋다, 긍정적이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마치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오면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눈사태가 되는 것처럼 어떤 작은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다시 처음의 변화를 더 키우는 그런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악순환의 고리는 바로 알베도 효과라는 겁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여름에 흰 옷 입으면 시원하고 검은 옷 입으면 덥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얀 얼음은 거대한 반사판처럼 햇빛을 80%나 튕겨내서 지구를 시원하게 유지해줘요. 근데 얼음이 녹아서 어두운 바다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두운 바다는 검은 옷처럼 햇빛을 90%나 흡수해버립니다.
그럼 바다는 더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바다는 주변의 얼음을 더 빨리 녹이겠죠. 스스로를 뜨겁게 만들어서 더 많은 얼음을 녹이면 이른바 자멸의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두 번째 악순환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바로 블랙 카본 효과입니다. 아까 그 지름길, 북극 항로를 지나는 배들이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잖아요. 그 검댕, 그걸 블랙 카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눈처럼 새하얀 얼음 위에 소복이 쌓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흰옷에 검은 물감이 튄 것처럼 얼음이 거무죽죽해지면서 햇빛을 훨씬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녹는 속도는 말도 안 되게 빨라지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돈 아끼고 시간 아끼려고 달리는 배가 지구 멸망의 시계를 더 빨리 돌리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리. 이건 과학자들이 정말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이름하여 메탄 시한폭탄입니다.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 이제는 바닥에 얼어붙어 있던 땅, 그러니까 영구동 초층까지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안에 수천 년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메탄가스가 꽝꽝 얼어서 갇혀 있었다는 거죠. 이 얼음 과목이 녹아서 봉인이 풀리는 순간 인류에게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메탄이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고요?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80배.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0배나 강력하게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요. 이런 가스가 만약 대량으로 터져 나온다. 그건 그냥 기후변화라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파열돼서 우리 손을 떠나 절벽을 향해 폭주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악순환의 고리는 모두 똑같은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바로 티핑 포인트. 한번 넘어가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지점을 향해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질주하는 경주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국궁만의 경주가 아니라 우리 인류 문명 전체의 미래를 건 레이스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티핑 포인트가 오는 상징적인 순간을 블루오션 이벤트라고 불러요. 이름은 멋있죠? 근데 뜻은 정말 끔찍합니다. 말 그대로 여름에 인공위성으로 북극을 딱 찍었는데 하얀 얼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시퍼런 바다만 보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무슨 먼 미래가 아닙니다. 빠르면 2020년대 후반, 그러니까 정말 몇 년 안 남았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절망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류도 이 경주에서 지지 않으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극을 지나는 배들에 대한 규제를 훨씬 더 깐깐하게 만들고 LNG 같은 깨끗한 연료를 쓰도록 바꾸고 있죠. 아예 검댕을 뿜지 않는 암모니아 선박 같은 미래 기술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AI나 위성 기술로 얼음이 어디로 움직일지 예측해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운항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결국 우리는 처음에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북극에서 정말 엄청난 지름길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지름길의 끝에 있는 목적지가 우리가 결코 원치 않는 파멸이라면 그 길을 더 빨리 달리는 게 과연 똑똑한 일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빠른 속도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더 빨리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거대한 역설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건 이제 과학자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었습니다.